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피테커 제1주차 수업 배전반 설비 실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개강을 하게 되고 또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당분간 진행을 하고요. 어, 5월 초순경에 대략 한 5월 9일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월 9일경에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수업할 내용은 배전반 설비 실습인데요. 배전반 설비 실습. 전반적인 오늘 첫 시간으로서 어, 이번 학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또 오늘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배전반에 대해서 뭐 익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수업하기 앞서 이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4주 여기서 4주차라는 것은 1주 첫 4주라는 것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4월 11일, 12일, 그리고 다음 주 18일, 19일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4주차 분량이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또 안정화되면은 그때 대면 수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수업은 배전반 설비 실습으로요. 수업 교재는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NCS입니다. NCS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NCS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사실은 이 배전반 그 설비 실습에 해당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이나 혹은 다른 기타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수업을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출석이 20%고요. 출석을 20% 적용하고 그리고 중간고사는 40% 적용하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40%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할 때에는 출석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출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 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교재나 또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번 그 수업 내용에 이번 학기에 이번 1학기 내에 배전반 그 설비 실습에서 전체 범위는 지금 배전반 기초 및 설치 배전반 기초 및 설치와 관련된 것은 요것은 이제 중간고사까지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까지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선 및 케이블 시공은 요것은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총 7주 수업 마치고 중간고사는 8주차입니다.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7주 앞 중간고사까지는 1주부터 7주차까지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9주부터 14주까지 수업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한 걸 가지고 15주차 시험을 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간고사는 7주라는 것은 1주부터 해서 7주까지 수업입니다. 1주부터 7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다시 좀 적으면 1주부터 해서 7주 수업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 8주차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7주 7번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고 또 8주차 시험 치고 그 다음 주부터 9주차 수업이 되겠죠. 9주차부터 14주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과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배전반 설비 실습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실력을 좀 갖추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배전반 기초 및 설치입니다. 배전반 기초 및 설치인데요. 이 배전반 기초 및 설치가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전체 부분입니다. 전체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학습 목표를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배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전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전기를 우리가 한전에서 땡겨오죠. 공급받습니다.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공급받고요. 이 공급받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바로 배전반입니다. 배전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배전반은 어디에 있느냐? 전기실이죠. 전기실.
전기실에 보면은 배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수변전 설비도 일부가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배전반 안에 전기를 한전에서 들어오는 이 수전 설비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배전반으로 들어오고 이 전기실에 이 배전반으로 들어오고요. 배전반에서 또 분전반으로 갑니다. 분전반. 그래서 이 분전반은 마치 아파트로 따지자면은 아파트 전체를 관리한 데가 배전반이죠.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든 전기를 관리한 데가 배전반이고요. 배전반에서 다시 각 동마다 분전반이 있으면은 뭐 빌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따로 별도로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또 분전반입니다. 그래서 이 배전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심, 그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은 이 배전반이든 전기실이든 전부 다 이런 설비를 물어보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국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딩이나 모두 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죠. 혐오시설. 전기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기와 관련된 또 시설들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집어넣어 버리고 맨 아래층에,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실에다가 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전반을, 전기실이나 배전반 이런 설비들을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빌딩 중간 정도 위치에 별도로 전기실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배전반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초 및 설치. 자, 그러면 안에 학습 목표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배전반을 단단히 고정하고 패널 간 수평을 유지하고 진동, 자, 중요하죠. 진동, 충격에 안전하도록 기초의 베이스 현강을 이용, 볼트를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현강은 이 철을 이야기합니다. 철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배전반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틀에다가 배전반을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옥 외에 설치하는 배전반.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옥내가 되겠죠. 옥내. 그리고 2번은 옥외가 되겠고요. 옥외에 설치하는 배전반은 풍수해, 뭐 여름철에 비바람이 친다든지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배전반의 중량, 무겁습니다. 무게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한 후에다가 그 위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중요하겠죠. 그죠? 기초공사를 잘못하면은 이 배전반이 위험을 질 수가 있으니까 그 위에 경관 기초공사를 한 후에 그 위에 설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전반의 설치 순서는 작업 공간 확보. 자, 여러분들이 이 작업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한 데 있어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 오차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가 있다. 설치 오차 최소화. 그래서 너무 이 규격을 크게 잡아서는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최소화시켜서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치한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학습 목표는 세 가지. 견고하게 고정을 한다. 그리고 5개에 설치할 때는 기초공사 부위에 설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설치 순서는 자극 공간 확보와 설치 오차 최소화 등을 고려해서 몇 전반의 설치 순서를 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검토사항입니다. 수변전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검토사항. 자, 이 수변전 설비는 여러분들이 먼저 수변전 설비는 자가용 구내의 자, 여기 자가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이 자가용은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가용 구내의 각 부하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자가용 구내의 각 부하 설비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설비로서. 자, 여기서 자가용 구내의 각 부하 설비. 자가용 전기 설비가 있는데요. 자가용 전기 설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전기 사업용. 자, 우리 전기 설비에 보면은, 전기인데 잘못 썼네. 그죠?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그리고 잠깐만. 잘못했는데.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하고요. 일반용 전기 설비 외의 전기 설비를 말합니다. 말이 좀 긴데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와 일반용 전기 설비 외의 전기 설비를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이 범위가요. AC 600V 이하 600V 이하고 그 다음에 통상 75kW 이하 75kW 미만의 전력을 말합니다.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좀 구체적인 항목은 있는데요. 그것은 제외시키고 이런 자가용 구내의 각 부하 설비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부하에 정전 없는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자, 정전. 자, 정전 없이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 없는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공급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공급 신뢰도. 그래서 요거는 공급 신뢰도. 자, 공급 신뢰도가요. 정전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 신뢰도가 높다. 정전 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 신뢰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정전의 파급. 자, 사고로 인한 정전의 파급. 이것은 뭐냐? 그 정전 범위를 이야기한다. 정전 범위. 파급이란 것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고로 인한 정전의 파급, 요거를 정전 범위라고 부릅니다. 정전 범위가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로 인한 정전의 파급.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전압 변동. 자, 전압 변동이 있습니다. 전압 변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뭐가 생기냐? 델타 V가 생겨요. 델타 V. 전압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쇼트가 발생하든지 간에 수변전 설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순간적으로 전압이 불이 껌뻑하든지 껌뻑하는 이런 전압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압 변동이 생길 경우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전압 변동 등 다른 수용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디지털은 전부 다 뭡니까? 디지털은 0V 혹은 5V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보다 떨어져 버리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값이 로스가 생기죠. 손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하게 되고요. 또 오프가 돼 버리죠. 컴퓨터는 일정한 전압이 안 되면 꺼져 버립니다.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떨어지면은 전압이 적어지면은 밝기가 어두워지겠지만 그러나 디지털로 동작하는 모든 기기들은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전압 변동 등으로 인해서 다른 수용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그 수변전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검토사항은 이런 정전 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또 사고로 인한 정전의 파급 그리고 전압 변동 등 다른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기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시설해야 한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기기 비용이 크겠죠. 이것은 뭐 돈만 많으면 좋은 기기 또 비싼 기기 또 고급의 기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시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무엇이 최선일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설치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신뢰도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전의 파급 그리고 전압 변동 이런 것을 로 인해서 다른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를 설치 전에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사항. 이 점검사항은 수변전 설비 공사의 공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정계획. 전체적인 공사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변전 설비 공사의 공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 공정계획에는 그 공정계획을 행하기에 앞서서 선행공사가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건축,
그리고 토목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 수변전실이니까 뭡니까? 요것은 건축에 해당하죠. 건축. 그죠? 건축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건물을 올리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토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 아무리 수변전시를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다른 공사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공사와의 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시공 범위를 확인한다는 말은요. 시공 범위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복이 뭡니까? 겹친다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두 군데서 시공 범위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시공 범위에 들지 않고 서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공사와의 시공 범위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확인하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했냐?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죠?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건축공사와 시공범위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형이 크고 중량물인, 자, 중량 무겁다는 거죠. 주변압기, 운반을 위한 출입구, 그리고 이 변압기를 유지 보수를 위한 반입구를 반드시 검토 확인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주변압기입니다. 주변압기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빌딩. 자, 빌딩 같은 경우에 빌딩 전기실. 아까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이거 지하실. 그런데 보통 이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맨 아래층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실에 변압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변압기를 그 건물에 제일 처음에 장비 반입구가 변압기를 넣기 위해서 장비 반입구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크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지하실 같은 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주차장 바닥에 철판으로 덮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철판으로 일부 위치에다가 딱 덮어 놓는데 그 위치가 뭐냐?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 반입구고요. 그 장비 반입구에 있는 뚜껑처럼 철판을 덮어 놨는데 그 위에는 그냥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 장비 반입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그 철판으로 덮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 반입구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면은 뭐 많게는 오랫동안은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 반입구를 처음에는 만들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비 반입구인지 뭔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로 공구를 쳐서 아예 세월이 지나서 변압기 반출구를 이렇게 덮어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콘크리트로 덮은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변압기를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해서 빼야 되는데 그러면 새롭게 집어넣는 변압기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주 변압기의 운반을 위해서 반출할 수 있는 또 유지 보수 고장이 났을 때는 또 끄집어냈고 내서 다시 수리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장비의 반출구를 검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치 전 점검 사항은 또 다섯 번째는 조금 더 볼게요. 다섯 번째는 점검 사항이 수변전실 설비 공사의 배관. 자, 배관입니다. 배관이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수변전실 설비 공사의 배관이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자, 설계 도면 또 시방서 내가 이렇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을 시방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한다. 그 다음에 시공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러분들 6번하고 7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인하지만 또 막상 또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 여러분들 이 관련 법령이라 했을 때 이게 관련 법령은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내선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내선 규정. 우리 전기공사에서 내선 규정. 근데 내선 규정 이것 자체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요것은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적이라는 거죠. 법이니까. 그래서 내선 규정은 요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비례설비라든지 또 기타 등등 60364라는 KSC IC 60364 외국법이 국내로 들어온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될 때에 또 건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수변전 설비를 전기실 이런 걸 하나 하는 것에도 관련 법령 그리고 기준 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나중에 공사를 여부를 왜 확인하느냐? 여러분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가 옵니다. 사용 전 검사. 그러니까 이 건물의 전기 설비가 제대로 규격에 맞게 또 관련 법령에 맞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을 받지 못하고 불합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곤란하겠죠.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뜯어내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또 이 내부적으로 공사가 잘못되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설치 전에 점검 사항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뭐 내용이 조금 다소 좀 지루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수변전 배전반 설비를 시공하기 전에 수변전 설비를 기자재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 기자재 점검이 있는데 이때 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건축공사 마감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공사 마감 상태를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사전에 건축에 통보한다. 마감 상태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사전에 건축에 통보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입문 설치 및 잠금장치. 자, 이거 잠금장치 왜 합니까? 출입문. 이것은 여러분들 훔쳐가죠. 도둑이 될 수도 있겠죠. 설비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범이 되겠죠. 방범 혹은 방제. 재난을 방지한다는 거죠. 모르죠. 혹시나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서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고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방범 혹은 방제 필요한 거 이렇게 도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범이나 방제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 설치와 잠금 장치, 시건 장치라 그러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실 내벽에 방수, 도장,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수. 특히 전기실 내벽이라 그랬기 때문에 전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보통 지하실에 많다 그랬죠.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방수, 물, 그죠? 습기로부터 습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누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어떤 기계적인 결함, 그죠? 기계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습기가 있음으로 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전,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식이 생길 수도 있죠. 부식, 그죠? 그러면 뭐 기타 등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실 내벽을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하고 도장, 페인트를 칠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기구 외부 그릴 창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구, 아무래도 환기구가 필요하겠죠. 지하니까. 또 내부는 오픈되어 있고 외부는 창으로 공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환기구니까 그죠? 공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장비 반입구의 장비 반입 그리고 전기실까지 운반 여부. 자, 요거는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물. 요거는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고 건물 자체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전기실까지 운반 여부 요걸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여건 또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도록 선 조치한다. 미리 조치를 취한다는 거.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이 뭐 어떤 물건이 장비가 너무 크고 무거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입도로 여건 등의 여러 가지를 문제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자재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장비를 반입한다. 충분히 검토 후에 이상이 없으면 장비를 반입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기상 변화에 대비해서 비닐 등 보호 장비를 확인 후 착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변화, 기상 변화라는 것은 혹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장비를 반입할 때에 기상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 장비를 확인한 후에 착용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배전반 설비 시공과 관련해서 기초 및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 설비에 들어가는 그 설비를 보면요. 오늘 내용들은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대충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이후부터는 좀 관계된 내용들을 수배전반에 고압 기기가 있습니다. 수배전반에 들어가는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배전반 설비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고압 기기를 수배전반에 들어가는 기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후 시간부터는 LBS,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PF, 파워 퓨즈, 그 다음에 PT, CT, MOF, 그 다음에 VCB, 그 다음에 서지 흡수기, 그 다음에 PT, CT, 그 다음에 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수배전반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후 시간부터는 이 수배전반에 들어가는 그런 설비들을 어떻게 실제로 설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또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6주 동안에 이러한 설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필요하면은 동영상이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또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필요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이나 다른 자료들은 또 같이 수업 시간에 제가 첨부를 할 테니까 그것을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